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7번째 이야기 레니엄 박사의 죽음. 시간은 댄버스 커류경을 죽인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자꾸만 흘러갔다. 경찰에서는 살인범인 하이드에게 몇천 파운드라는 상금을 내걸었다. 그 사건은 그만큼 런던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여러 방법을 다 써서 찾으려 했지만 범인 하이드의 행방은 갈수록 알 수가 없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듯이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아마도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 소거리의 집을 나온 뒤 하이드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린 듯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터스는 차차 이성을 되찾았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거르경의 죽음으로 하이드가 행방불명된 뒤로는 지킬과 하이드와의 석연찮은 인연이 끊어진 것 같으니 말이야. 그 덕분인지 지킬은 요즘 예전처럼 밝은 생활을 하고 있어. 어터스는 커르경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었지만 지킬 박사를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정말이지 요즘 지킬 박사는 지금까지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옛날처럼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만찬을 열었으며 기꺼이 다른 친구들의 초대에도 응했다.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내는 자선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자선가뿐만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더 유명해졌다. 그는 매일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즐거움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런 식으로 2달 동안 지킬 박사는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1월 8일,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조촐한 파티였다. 오랜만에 레니엄 박사도 초대되었다. 지킬 박사는 옛날에 사이좋은 삼총사였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어터스는 레니엄 박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월 12일이었다. 어터스는 지킬 박사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이틀 뒤인 14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저 박사님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폴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킬 박사의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긴 어터스는 그 다음 날에도 또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지킬 박사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어터스는 지금까지 2달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지킬 박사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니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어느 날 어터스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레니엄 박사를 찾아가 보았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터스는 레니엄 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요 며칠 사이에
레니언 박사의 얼굴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얼굴이 창백했으며 머리카락마저 뭉텅 빠져서 갑자기 대머리처럼 보였다. 거기다 몸무게마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살이 빠져서 갑자기 푹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의 변화보다도 어터슨을 놀라게 한 건 레니엄 박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무엇인가 겁을 내고 있었으며 자꾸만 쫓기는 사람처럼 두리번 거리고 초조해 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같군. 그래, 레니어는 의사니까 이미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다 헤아리고 있는 거야. 어터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레니언에게 물었다. 여보게, 자네 얼굴빛이 아주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자 레니언 박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걸세.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아서 좀처럼 나을 것 같지가 않군. 앞으로 한 2, 3주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즐거운 인생이었지. 그래, 난 언제나 인생을 즐기며 살았지. 그러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네. 어터스는 레니엄 박사의 삶을 포기한 듯한 태도에 무척 당황해 하였다. 그래서 얼른 말을 돌렸다. 여보게, 지킬도 병에 걸렸다네. 그를 만나보았는가? 레니엄 박사는 지킬의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 이제 지킬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 그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고 싶지 않다네. 그러더니 다시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자와 인연을 끊었다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서 그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게나. 레니언, 그건 안 될 말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네들을 어떻게든 도와줄 순 없을까? 우린 오랜 친구 아닌가? 레니언, 앞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 그 이유는 지킬에게 가서 물어보게나. 지킬은 지금 아무도 만나주지 않다네. 어터스는 슬픈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 자기도 아무도 만날 수 없겠지. 그러나 어터슨, 뭐잖아.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게 될 것세.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나. 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게나.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다네. 어터스는 터덜터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 지킬 박사에게 왜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며 또 레니언과 절교를 선언한 까닭은 무엇이냐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지킬 박사에게서 긴 답장이 왔다. 그 편지는 매우 감상적인 말로 쓰여 있었으며 어떤 구절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의 옛 친구 레니언을 더 이상 탓하지는 않겠네. 그와의 다툼은 이제 와서 새삼스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생각에 나도 찬성이네. 이제부터 나는 되도록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갈 작정이라네. 그러니 가령 자네가 왔는데 우리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게나. 그렇다고 자네에 대한 내 우정이 변한 건 절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네. 그러니 그만큼의 괴로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 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네. 어떻슨 이런 나의 운명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라네. 그건 바로 내 침묵을 존중해 주는 일이라네. 어터스는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킬 박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디의 검은 그림자를 쫓아내버리고 옛날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밝은 생활로 돌아왔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다니. 어터스는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낮에서 밤으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지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일이 찾아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킬 박사는 머리가 돌아버릴지도 모른다. 아, 레니온 박사의 태도나 그 격한 말투로 봐선 둘 사이에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런데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 어터스는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레니언 박사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니 2주가 못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치른 날 밤, 어터스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죽은 친구가 남기고 간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흐릿한 촛불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다. 봉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어터슨 이외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편지를 내주지 마시오. 만일 어터슨이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이 편지를 읽지 말고 태워버려 주십시오. 어터슨은 잔뜩 긴장한 채 조심조심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헨리 지킬 박사가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봉투를 뜯지 마시오. 어터스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비비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틀림없이 거기에는 행방불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킬의 기분 나쁜 유언장에도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그 유언장은 지킬 박사가 하이디의 협박에 못 이겨 쓴 것이지만 레니언까지 행방불명이라고 쓴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군. 지킬의 재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레니언이 행방불명이라고 쓴 건 도대체 무슨 까닭이지? 어터스는 당장이라도 그 편지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다. 하지만 죽은 친구가 자기를 믿고 편지를 맡겼는데 그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변호사는 사람들이 부탁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어터스는 그 두꺼운 서류를 금고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날부터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일이 더욱 궁금해졌다. 그래서 전보다도 더 자주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물론 지킬 박사는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했다.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는 지킬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현관 입구의 계단 위에서 폴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이 들려주는 지킬 박사의 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요즘에는 실험실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답니다. 어떤 때는 아예 거기에서 주무시는 일도 있답니다. 게다가 이제 하인들과도 말을 하시지 않는답니다. 책도 읽지 않고 그저 날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눈치랍니다. 폴의 이야기는 갈 때마다 언제나 똑같았다. 어터스는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듣게 되자 점점 지쳐서 지킬 박사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뜸해졌다.